네, 안녕하세요. 질문 노트 1일 1질문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나비다 코치고요. 오늘은 그 부정적 감정의 정면 돌파를 조금 더 강조해 드릴 거예요. 부정적 감정은 불쾌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반드시 그렇게 계속 직면하고 마주보고 해야 합니까? 생명은 방치하면 방치된 부분이 부패한다. 부패하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 오늘은 7, 8, 9, 10 이렇게 4개의 질문을 또 묶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것들을 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를 알게 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앞에 걸 보셨더라도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고 가면 오늘 마음의 자세를 또 어떻게 세팅하시면 좋을지 좀 빨리 캐치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질문 노트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노트. 일단 질문 노트를 만든 저와 그리고 질문 노트를 만든 이 취지에 대한 어떤 철학, 이런 배경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칭이란 단어가 요새 굉장히 많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과 코치라는 역할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짧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질문 노트의 가운데 부분을 보면 약간의 설명을 제가 넣어놨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코칭이란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 그게 코칭이라는 개념이에요. 스스로 무언가를 자립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또 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 안에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 일을 코칭이라고 하며, 고객이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를 코치라고 부릅니다. 코치의 역사는 이제 약 50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며 멘토링, 카운슬링, 티칭과 구분되어 스포츠계에서 시작, 비즈니스계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코칭 철학과 기법이 다양하게 응용되어 라이프 코칭, 커리어 코칭, 심리 코칭 등으로 코칭 산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라이프 코치라는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핵심을 좀 알려드리면 코칭의 핵심 키워드는 스스로가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남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고, 남이 좋다니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코치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 안의 잠재 가능성을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끌어내도록 도와드리는 개념. 그래서 코칭 철학은 이 스스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창조적인 잠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코치는 아까 여기 책에서도 나왔지만 수평적 파트너라는 게 키워드일 것 같아요. 즉 평등하고 민주적이에요. 권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하세요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런닝메이트, 같은 선상에서 같이 뛰어가는 친구 같은 존재. 그러나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전문가의 힘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질문 노트라는 걸 코칭 철학을 베이스로 코치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질문 노트의 핵심은 여기도 써놨지만 셀프 코칭 워크북이라고 해놨어요. 셀프 코칭을 한다는 거예요. 셀프 코칭이란 스스로 코치가 되어 자신을 돕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코치로서 대하는 거예요. 코치가 돼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코칭의 진수는 결국 셀프 코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치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를 코칭하는 것인데, 효과적으로 자신을 돕는 기법을 익혀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코치가 되어 나를 돕는 과정을 셀프 코칭이라고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선 전문가가 너무 필요하죠. 전문가와 의논함으로써 더 빠른 시간 안에
엑기스의 결과물, 어떤 결론, 솔루션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혹은 자주 아무 때나 전문가를 섭외하고 전문가에게 연락한다는 건 수월치 않잖아요. 일상에서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를 셀프 코칭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계신다면 훨씬 일상이 좀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셀프 코칭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문 노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코칭 기법 중에 열린 질문과 경청,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 새로운 발견, 통찰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서 셀프 코칭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이 질문 노트도 결국은 질문을 안에다가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질문 노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판매를 하거나 배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가이드를 해드리게 된 건 좋은 질문에 답을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론이라는 걸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질문에 답을 할 때 그냥 뭐 질문하면 답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이 고려하지 않은 대답,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하는 대답,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어떤 틀에 박혀서 당연하다라는 어떤 통념 아래서 무심코 답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과 답은 실용성,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쪽으로 나를 바꿔주는 쪽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노트를 잘 만들었다 할지언정 막 나눠드리고 해보세요 한다 그래서 셀프 코칭의 효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질문 노트를 가지고 워크숍도 많이 해보고 1대1 개인 코칭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코칭을 어떤 방식으로 할 때 정말 효과적이고 뜻밖의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동영상으로 가이드를 할 필요가 꼭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다음 복습입니다. 영상 중에 그 썸네일에 가스라이팅을 깨부셔라, 약간 강력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을 제가 남겨놔 드렸을 거예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요즘 좀 핫하게 거론되는 단어인데 결론은 이 가스라이팅을 깬다라는 건 뭐냐면 당연하다라는 거, 어떤 틀, 길들여진 것들, 어떤 두려움, 습관, 이런 것들을 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라이팅이 어떤 정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대상이 돼서 한 명을 내 밑으로 두기 위해서, 내 입맛대로 이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대놓고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폭넓게 보자고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대놓고 한 대상이 나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길들이는 것 말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누구나 이런 현상을 만날 수 있다. 우주가 가스라이팅 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쵸? 우리는 당연하다는 어떤 그 사회, 시대적 현상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서 대다수가 추구하는 어떤 고정된 틀, 고정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정관념이란 단어도 또 쓸 수 있겠네요. 어떤 잣대, 틀, 길들여짐.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군중심리로 혹은 너도 나도 누가 옳고 그르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하다는 듯이 길들여지면서 그것에 대한 그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선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그 습관에 익숙해져서 다른 것들은 낯설게 느낀단 말이에요. 낯설고 무서워, 이런 마음, 당연한 거야.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 내 안의 잠재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바꿔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내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성장해내기는 힘들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 한 단계 높은 꿈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질문 노트를 할 때 그래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무심코 그냥 막 던지는 답이 아니라 이런 태도, 생각, 다짐하듯이 이 부분을 작정하고 이럴 마음을 품고 답을 하셔야만 이 질문에 좋은 답,
좋은 대답이라는 걸 자신 안에서 깊은 속내까지 끌어낼 수 있다.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살게 되실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답하시면. 습관적으로 답을 하지 말아야만 이걸 깨고 나가서 새로운 세계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꿈을 뭔가 성취하고 이럴 수 있다. 이 틀에서 나가시려면 가스라이팅을 깨야 한다. 이게 복습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려워도 한번 이 마음을 먹어볼게요. 다짐해 볼게요. 틀에 박히지 않을게요. 누군가가 나를 겁줬더라도 용기를 내볼게요. 용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음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에너지가 돼서 진짜 밖으로 현상이 돼서 드러나려면 적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글쓰기, 적기, 표현하기, 말하기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적는다라는 건 말하는 것보다 힘이 더 세요. 눈에 보이게 남겨버렸잖아요. 캡처를 해버렸잖아요. 캡처를 해버리는 것이 더 집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적을 때도 대충 적으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을 깨기로 했어. 틀에 박힌 거 깨기로 했어. 공포심을 무너뜨리기로 했어. 이 다짐을 그냥 마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상을 만들기 위해 적으래. 알았어. 적겠어. 근데 적는 것은 대충, 적당히, 모호하게 적는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그 다짐 더 성장하고 발전할 거야. 나만의 어떤 솔루션, 나에게 최적화된 어떤 방법론을 찾아낼 거야. 라는 것이 현실로 구체화되기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모호하게 적어서는 이 태도가 마음에 그저 머무는 것과 동일하다. 마음에만 머무르는 거다. 실제가 되려면 적긴 적는데 정밀하게, 치밀하게, 구구절절, 적나라하게, 정확, 명확. 제가 자주 비유하는 거 있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보청기 끼고 듣듯이 아주 세밀하게 세밀, 세심, 삼원색 정도로 적당히 표현하지 말고 128가지로 묘사하듯 세밀하고 세심하고 정밀하고 치밀하고 구구절절 적나라 정확 명확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적어야 내가 가스라이팅을 깨겠다라는 이 마음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복습. 그 다음에 전 회차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기분과 감정에 대한 얘기.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사고하는 감정동물이다. 감정을 느끼는 사고동물이 아니다. 생각보다 감정이 우선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분과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알아차린다라는 개념. 알아차리기.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묘사하기.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과 감정은 생각이 아니고 상태도 아니다. 감정은 생각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이 느낌. 내가 얼마만큼 느끼고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묘사할 수 있는가. 기분이 좋다 싫다 단순하게 느끼고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면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설레이는 건지, 들뜨는 건지, 편안한 건지, 기분이 나쁘면 후회스러운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불안한 건지, 무서운 건지. 기분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성장하려면 이런 많은 것들이 굉장히 세심해져야 한다. 대충 적당히 기계적으로 막 살면 혹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살면 상처도 치유할 수 없고 오늘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도 없고 내일을 원하는 대로 꾸며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질문 노트를 가지고 하는 셀프 코칭 기법이 중요한가? 삶을 살아나가려면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이렇게 좀 복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습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은 유기체라고 하죠. 좀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하더라도 생명은 죽어있는 사물 혹은 죽은 시체와 다르게 고정된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고정된 상태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탈이 나요. 고정된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건 뭐예요? 청소하지 않고 씻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정리해주고 썩은 것들 덜어내주고 아픈 곳 치유해주고 관리해줘야만 살아나갈 수 있어요. 관리가 필수죠. 고정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썩거나 탈이 나.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서 피할 수가 없는 과정이에요. 귀찮은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치는 마음이 있다 할지언정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된다. 우리는 방치가 아니고 관리가 필수다.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냉장고에 음식 하나만 방치해도 결국 고기 이런 것들은 썩죠. 썩은 상태로 그냥 계속 내버려 둬도 삶에 지장이 없으신가요? 썩으면 냄새 나죠. 부패하면 세균 발생하죠. 세균이 발생해서 주변을 다 같이 망가뜨리잖아요. 생명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방치하면 썩을 거고 부패하면 주변 나 자신을 다 피폐하게 망가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하는 겁니다. 잘 새겨 듣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다시 마지막 오늘 할 얘기인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스피노자 이야기까지 빌어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 모두를 다 파악하고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슬픔을 정확하게 알아야 기쁨으로 바꿔나가기 때문이다. 긍정적 감정이 맛있어서 그것만 즐기려고 할 수 없는 이유다. 긍정적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계속 지속되고 장기적인 인생에서 유지하려면 슬픈 감정, 화나는 감정, 불쾌한 감정, 불안한 감정도 내가 알아차리고 체크하고 언제 그런지 정리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슬픔을 알아야 기쁨으로 나아가니까. 오늘은 그 부정적 감정의 정면 돌파를 조금 더 강조해 드릴 거예요. 아, 알겠어요. 슬픔을 알아야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 너무 와 닿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부정적 감정이 맛이 없어요. 부정적 감정은 불쾌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알긴 알겠는데 부정적 감정을 반드시 그렇게 계속 직면하고 마주보고 해야 합니까? 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라. 생명은 방치하면 알아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방치된 부분이 부패한다. 부패하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 아셨죠? 생명이라 피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 감정을 맞닥뜨리는 것이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알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작정하고 알아차리고 분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다 내가 주도적으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화, 슬픔, 불안, 두려움, 후회, 실망, 상실, 좌절 이 모든 것들이 불쾌함을 동반한다고 해서 내가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모른 척 할 수 없다. 얘네들은 계속 말을 해요. 너 나 방치하면 너한테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해. 너 나 방치하면 너 탈이 나. 아파질 거야 라고 얘네들은 계속 얘기해요. 얘네들이 생명을 썩게 하는 주범인 거죠. 주범, 씨앗. 네, 그래서 이제 탐색편에 오늘의 질문 4개를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좀 도와드렸다면 이번에 4개는 그 중에서 부정적 감정을 파헤치도록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화,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요? 난 무엇이 겁나고 두려운가요? 기분이 별로일 수 있겠지만 아픈 기억, 나쁜 경험, 힘들었던 사건 중 떠오르는 것을 적어보세요. 떠올리니 지금 마음이 어떤가요? 마지막까지 제가 마음이 어떤가요? 를 물어봤어요. 우리는 사고하는 감정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우선이다. 감정이 먼저 초스피드로 빛의 속도로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준다. 내 마음이 어떤가요를 빛의 속도로 올라오는 걸 누르지 않고 알아차려줘야만 생명이 생명답게 썩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화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요? 부정적 감정을 알겠어요. 불쾌해도 이제부터 직면해 볼게요.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직면한 다음에.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슬픔은 쓸데없는 감정이고 화는 훌륭한 사람의 면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딴 거 나는 취급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그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건 결국 어떻게 된다? 나중에 부패한다. 그러면 화도 내야 되고 슬프면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화내는 걸 어디서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안 끼치고 또 나 자신에게도 다음 단계에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울고 어떻게 화낼 것인가.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만만한 사람들 앉혀놓고 울면서 화내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감정 쓰레기통 삼았다 그러잖아요. 타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지 않고 타인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나의 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발산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면 돌파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 해소와 발산이 의미하는 부분은 기분의 안정화 작업이에요. 우리 90초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90초의 법칙. 모든 기분, 감정은 90초 동안 유효하대요. 90초만 내버려 두면 일단 그 흥분, 그 과열된 감정에서는 잠잠하게 잦아든다고 하거든요. 그럼 부정적 감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거 좋아요. 한꺼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감정 쓰레기통 삼지 않으면서 해소하고 발산하는 작업을 해내야 하고 그래야 부패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겠어요? 스피노자가 말한 대로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해소한 다음에 생각해야겠죠. 그제서야 사고하는 감정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감정을 한번 쫙 훑어보고 안정화도 시키고 해소도 하면서 부패하지 않게 했어. 그 다음에 인간은 이제 드디어 사고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면, 너무 자주 화나는 상황에 가지 않으려면, 내가 자주 애통하고 비통하고 슬픈 감정으로 가지 않으려면 내가 일상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사람과 더 자주 만나고 내 환경은 어떻게 바꾸고 내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때부터 사고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하는 과정입니다. 언제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감정,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또 깨고 나아가려면 무엇이 두려운지 정확하게 알아야 개와 함께 전면 승부를 할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 두렵다라는 걸 알아야 그럼 작전을 1단계, 초등학생 수준일 때는 얘를 어떻게 정면 돌파할지 내공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비웃으면서 가겠죠.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닐 거니까. 내가 지금 어떤 단계, 어떤 수준인가, 무엇을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려야 되니까 싫어도 적어야 돼요. 이걸 적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창피할 수 있고 바보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바보스럽지 않으려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한 내가 되려면 지금의 내 수준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픈 기억, 나쁜 경험, 힘들었던 사건 떠올리면 여전히 불쾌해지겠지만, 떠올리면 불쾌하지만 우리는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아픈 기억, 나쁜 경험, 힘들었던 사건을 떠올림으로써 다시 그걸 곱씹으니까 다시 속상하고 다시 수치스럽거나 다시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도 해소이고 발산의 과정이에요.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내 주도하에 감정들을 날려버리는 과정. 혼자 하기 힘들면 전문가랑 같이 하실수록 좋아요. 이 아픈 기억, 나쁜 경험, 힘들었던 사건을 돌아보시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랑 같이 하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적어보는 거 있죠. 혼자서 적는 행위도 이 부정적 감정을 정면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어봄으로써 이건 계속 동반하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을 동행하는 와중에 내가 메타인지 해가면서 바라보고 객관화시키고 그 과정에 해소와 발산이 일어나고 안정화 작업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일상을 디자인하고 어떤 상태로 주변을 만들 것인가 라는 사고 영역까지 이 적는 것이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강하실수록 이 아픈 기억, 나쁜 경험, 힘들었던 사건을 더 전문가랑 짚어 나아가셔야 돼요. 완전히 짚어 나아가야만 앞으로 유사 상황이 올 거라는 막연한 공포로
로부터도 벗어나실 수 있고요. 행여나 유사한 공포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까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미리 염두에 두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두려워서 방에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생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은 고정되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아픈 상처를 갖고 있든 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안 그러면 부패하고 썩고 세균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결국 만약에 멈춰 있잖아요. 생명이. 그러면 병이 걸려요. 병이. 마음의 병도 신체의 병으로 연결이 되고요. 탈이 나는 거. 위장병. 정신과도 가시잖아요. 두통. 그러다가 암도 걸리죠. 생명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도망다니고 회피해서는 결국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두려워요, 불쾌해요, 또다시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지금 이 아무렇지도 않고 싶은 일상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해봤자 이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다. 생명은. 여러분들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싶어 라고 아무리 돌진을 하셔도 앞만 보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7, 8, 9, 10을 해내시기까지의 상황을 쭉 복습과 함께 가이드 해드렸고 오늘의 핵심은 이거다. 여러분들은 계속 부정적 감정, 불쾌한 것들을 피하고 싶지만 피해서는 오히려 생명은 병이 걸린다, 아파진다. 청소해야 되고 먼지 털어내야 되고 제대로 다 옷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부정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속 해결해 나갈지 저와 이 질문 노트를 가지고 조금씩 연습해 보시고 습관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하우가 점점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되면 좀 더 스무스하게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안정화시키고 사고하는 것이 좀 원활해지실 거예요. 그 원활해지실 때까지 연습을 게을리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일 1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회차에 또 봬요.